헨리 워즈워드론 펠로우.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 항상 푸른 잎새로 살아가는 사람을 오늘 만나고 싶다. 언제 보아도 언제나 바람으로 스쳐 만나도 마음이 따뜻한 사람. 밤 하늘의 별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 마담 빠담. 안녕하세요. 마담 빠담의 마담 말입니다. 여러분, 본캐, 부캐 이 말 아시죠? 원래 온라인 게임에서 시작된 말인데 이제 누구나 다 사용할 정도로 보통 명사가 된 단어들입니다. 본캐, 나를 주로 표현하는 중심 캐릭터, 그리고 부캐, 부수적인 캐릭터. 근데요, 이분은 도대체 부캐가 몇 개나 되시는 걸까요? 정말 도무지 이 캐릭터 분석이 안 되시는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소개를 해드려야 될까요? 제가 난감해서요.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한국 노르딕 워킹 지도사 교육원 원장 서금희입니다. 지난 37년 동안 경찰로서 생활을 하다가 23년도 12월 31일자로 정년퇴직을 하고 새로운 직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와, 그러면 새로운 직업은 이제 2달 네. 되신 거네요. 네. 아니 근데요, 정말 그 무시무시한 우리나라 강력계 여형사, 그 다음에 생각만 해도 숨이 가쁜 암벽을 타는 암벽 등산가, 네. 거기다가 반대로 또 말랑말랑한 감성을 지닌 신앙송가의 피아노 연주자의 캘리그라퍼의 이제는 또 이 워킹 지도사. 네. 아니 도대체 이 상반되고 다양한 캐릭터를 어떻게 혼자 다 하실 수 있었을까요? 글쎄요. 저도 참 아이러니한 일인데요. 제가 이런 일을 시작한 지가 아마 50대 이후 지금부터 10년 전부터 제가 60 이후의 삶을 설계하고 준비하면서 시작되었던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경찰인 모습을 저를 보고 반전의 매력이 있다라는 말도 해요. 정말 경찰이라 그러면은 정말 딱딱하고 법 집행하는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좀 하드하고 좀 다가서기 힘들고, 또 사실 또 제가 그동안 제복을 입어왔던 바에 의하면은 아마 저를 좀 접근하기가 좀 불편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저의 내면에는 굉장히 좀 감성적인 면이 원래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봤어요. 네. 우리나라 경찰 중에 5명의 기인을 소개하는 인터뷰에 기사가 났는데 뽑히셨더라고요. 진짜 저도 몰랐는데요. 아니 근데 정말 그 경찰복을 입고 계셔도 아무도 좀 긴장 안 하셨을 것 같아요. 너무 고우셔가지고. 그런 소프트한 면을 많이 보여드렸죠, 사실은. 경찰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남을 어려울 때 도와주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과거에 제가 86년도에 경찰이 되었을 때는 그 이전의 경찰이라 그러면 범죄자를 제압하고 어떤 응징적인 치안 활동이었다고 하면 90년대 이후의 경찰은 어떤 치안 복지 정책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과거에는 제가 들어왔을 때는 여성 경찰이 1% 정도였다고 하면 1%라 그러면은 500명이 근무하는 경찰서에 5명 정도가 여자 경찰이었지만 그 시기에 저는 들어왔어요. 와우, 진짜 대단한 문을 뚫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한 12% 정도 되다 보니 이제 여성의 숫자가 많아지면서 그런 치안복지 정책으로 이제 바뀌면서 여성의 활동이 해야 할 일들이 그만큼 많아진 거예요. 저 이야기 시작하기 앞서서요. 우리 그 촬영 감독님께 여쭙죠. 여형사, 그것도 강력계 여형사님께 제일 궁금한 점이 뭐냐. 그랬더니 딱 한마디 하시던데요. 힘으로 이길 수 있으시냐고. 범인 겁니다. 제가 말씀을 이제 드리려다가 이제 말았던 게 뭐냐면 여성 경찰이 1%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때 모든 수사 부분, 조사나 강력계 형사나 교통조사나 조사하는 부분은 전부 남성들이 다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범죄자는 강하게 다루어야만 수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90년도 되어서 왜 수사는 남자들만 해야 되는가. 지금 정책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나도 수사 경찰을 한번 해보자.
들었어요. 최초의 여성 수사가 되셨어요. 예. 그래서 네. 용기를 내서 그날로 바로 이제 인사권자인 경찰서장을 찾아가서 저도 수사를 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그분이 굉장히 좀 앞을 내다볼 줄 아는 진취적인 분이셨어요. 멋지셨네요. 네. 그래서 저를 이제 조사계로 이제 발령을 내서 1990년도부터 이제 수사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예. 근데 인상적인 건 그 후배분들에게 이 그 교육을 시키실 때 네. 조사를 할 때, 네. 취조를 할 때 어떤 의자를 사용하겠느냐. 네. 근데 팔걸이가 있는 의자냐, 그렇죠. 아니면 그냥 팔걸이가 없는 회전 의자냐. 예. 그랬을 때 저희는 그냥 당연히 네. 그 범인 대상이니까 네. 좀 이렇게 꼼짝 못하게 뭐 팔걸이 없는 네. 그걸 연상을 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예. 네. 그래서 제 책에도 보면은 자백받기 좋은 의자라고 하는 제목의 아. 예, 그 한 카트가 있는데 인권 중심인 거죠. 네, 과거에는 정말 동그란 의자, 등받이가 없는 없죠. 팔걸은 예. 물론 없죠. 그러니까 마음도 잔뜩 긴장하게 네, 되죠. 그런 의사에다가 앉혔는데 그때는 왜 그랬냐 하면은 경찰에 지원하는 국가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재정이 낙후됐었어요. 그리고 의자 값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말도 안 돼. 그런 면도 있고 또 그런 쪽에 관심이 별로 없었던 거죠. 예, 피의자의 인권을 중시해야 네. 된다고 하는 그런 게 없었을 때이니까는 거기다가 앉혀도 되는 그렇죠. 줄 알고 하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 거기에 앉아서 수사를 어떤 때는 한 6시간, 7시간 앉아서 조사를 하다 보면 거의 반 고문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스스로 의자를 바꾸면서 편안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스스로 자백을 받고 하는데 그 자백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는 수사를 할 때 많은 자료들을 미리 만들어 놓고 그죠. 하나씩 내 보이면서 자백을 이끌어내는 수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우리 기사 현장 검거 네.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이 현장 검거는 이제 함께 남성들과 함께 함께. 하지만은 예, 머리로서 이제 수사를 하는데 항상 남경과 여경이 이제 외근 활동을 하게 되면은 역할이 다르겠죠. 역할이 이제 아무래도. 다르고 함께 활동을 하게 네, 되고 네. 이제 저희가 강력계 형사 할 때는 이제 그 당시에 화성 부녀자 연쇄 살인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이 네, 맞아요. 한 10년 동안 계속 이어졌을 때 예, 수사본부에 투입을 해서 함께 이제 외근 활동도 하면서 이제 살인 수사도 했었지만은 그 외에는 이제 화이트 칼라 범죄 수사라고 사기나 배임이나 네, 네, 횡령이나 네. 이런 분야가 조금 그렇죠. 더. 예, 그런 이제 내부에서 하는 이제 머리 싸움이죠. 아. 예. 아셨죠? 여경찰은 머리 싸움이 우선입니다. 자, 그래서 그 긴 시간, 정말 오랜 시간 국민들의 생명과 어떤 자산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결과 무궁화 세계를 다시고 네. 무궁화 꽃을 피우셔서 네. 책을 이렇게 내셨습니다. 이 책을 내시게 된 또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무궁화 꽃을 피웠습니다라는 제목은 제가 다른 게 아니에요. 네. 저는 경찰 30년을 하면서 한 번은 뒤를 돌아봐야 되겠다. 내가 경찰인으로서 정말 잘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뒤를 돌아보게 된 기회가 있었는데 그래서 경찰 들어와서부터 30년 세월이 지나는 동안 내가 정말 잊지 못할 사건들 어떤 제도를 개선했던 일들 이런 것을 이제 전부 카트별로 이제 정리를 했더니 이만큼 원고가 쌓인 거예요. 이만큼 쌓여도 저는 너무 흥미진진하게 네. 읽었어요. 그래서 그 원고를 출판사에다가 제출을 하면서 나는 정말 제목을 달 수 없으니 출판사에서 알아서 제목을 한 서너 개만 좀 뽑아주시면 그때 내가 한번 선정을 하겠다라고 했더니 제목을 딱 하나만 해온 거예요. 이 책은 선택의 여지가 꽃을 없습니다. 피웠습니다. 네. 이 제목이 아니면 달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유 적절해요. 네, 네.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정말 저보다도 설명을 더 잘하시는 거예요. 출판사에서 무궁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경찰의 우리나라의 꽃이고, 계급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처음에 이제 순경부터 시작을 할 때는 이파리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간부가 되면 이제 무궁화 꽃을 하나, 둘, 셋 경찰서장까지 가면 이제 4개를 이제 꽃을 피우게 되는 건데. 진짜 굉장히 소중한 책이고 후배분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될 만한 일을 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잠시 아까 86년도에 경찰이 되셨다고 했는데 그 감성 수사, 인권 수사 얘기도 하셨지만 시책 활동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정말 인상적인 게 청소년들의 그 봉사활동 중에 하나로 부모님들과 함께 순찰 활동을 네. 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셨어요. 네. 2008년도쯤에 제가 지구대장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청소년들이 관공서를 다니면서 봉사활동 시간을 찍기 위해서 많이들 찾아와요. 경찰서도 찾아오고 동사무소도 찾아가고 하는데 사실 그런 아이들에게 공무원들이 내줄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어요. 그냥 파쇄지 가르라고 이런 잔시부를 시킨다든가 뭐 청소를 시킨다든가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때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저런 아이들에게 봉사활동을 국어를 시켜서는 되겠느냐. 저 아이들이 뭔가를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책에도 있어요. 밥상머리 교육의 전환이라고 하는. 우리 어릴 때는 그랬잖아요. 부모님하고 이제 마주 앉아서 밥 먹을 때 잔소리하는 개그 교육을 콘서트에도 들으면서 나오잖아요. 밥 먹나? 네. 네. 그리고 뭐 학교 네. 잘 다녀왔나? 네, 딱 잔소리 그거죠. 아닌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살아왔잖아요. 지금은 요즘 아이들한테 그렇게 밥상머리에서 잔소리 한다고 하면은 집 나가요. 밥도 같이 잘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집 나가고 네. 밖에 나가서 밥 먹고 맞습니다. 들어와요. 그래서 이거를 밥상머리 교육의 전환이라고 해서 함께 1시간 동안 우리 동네를 손을 잡고 부모와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그렇죠. 손잡고 순찰을 활동을 하게 되면은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대화도 자연스럽게 그렇죠. 나눠지고 네. 또 동네도 또 동네 풍경도 예. 좋아지고 안전하고. 또 그렇죠. 네. 범죄자들도 왔다 가도 도망을 그렇죠. 가는 뭐 네. 이런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때 이제 처음 기획을 하고 우리 지구대에서부터 이제 시행을 해보니 너무 반응이 좋았던 거예요. 뭐 전국적으로 네. 참여 인원이 엄청났는데요. 그래서 그 네. 이후에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기 위해서 이제 방송사에서도 와서 아우, 이제 정말 훌륭한 아이디어 촬영도 하고 하면서 이제 지금 현재도 아마 이것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또 하나 정말 그 애매한 신고 처리 백선. 네. 이거는 정말 우리가 알고 싶은데 네. 어디 가서 제대로 뭐 경찰분 찾아가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네. 근데 이거를 진짜 자료화 시켜서 예. 많은 경찰 후배들이 네.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예. 네. 사실 112 신고 처리 현장에 가면은 참 다양한 일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현장에 있는 경찰관들은 빠른 시간 안에 그것을 마무리를 지어서 어떤 법을 집행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있고 너무나 다양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예측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현장에 나가 봐야만 그게 어떤 상황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애매하게 사건 처리가 힘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정보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자료화를 시켜서 이런 사례에는 이러한 법을 적용을 하자라고 하는 것을 100개 정도를 뽑아놨더니 굉장히 많은 양이 되었고 엄청난 네. 현장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때는 이제 뭐 형사법뿐만 아니라 특별법에 관계되는 것, 청소년 문제에 대한 것, 또 심지어는 자살에 관계되는 것도 지자체에 어떤 법을 적용을 해서 함께 경찰하고 함께 협업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규정까지 찾아가면서 그런 자료를 만들어놔서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와, 근데 브레인 역할도 하셨지만 또 경찰들의 제복, 그 의복 관련해서도 베스트 드레서상도 마련을 하셔서 제대로 이 좀 네. 의복을 갖추자 하는 네. 캠페인도 였었어요. 지금도 멋지시지만 그것도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네. 그리고 우리, 뭐 네. 경찰서장님의 그 선물까지 네. 네. 걸고 하셨는데 네. 그것도 반응이 좋으셨죠? 네, 우리 경찰관의 어떤 멋은 제복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멋있어요. 네, 그 제복이 반듯하고 모자를 반듯하게 쓰고 현장에 나가면은 정말 그게 50%를 제압하고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은 경찰관들이 야간 근무를 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예, 옷이 어떤 때는 비에 젖기도 하고 눈에 젖기도 하고 미처 우위를 입지 못하고 현장에 투입하다 보면은 옷이 많이 후줄거려 하기도 하고 진짜 어쩔 수 네, 없이. 어쩔 수 없이 네.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은 우리의 의복을 한번 좀 스스로 내다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베스트 드레서 상을 이제 주기로 하고 아우. 이제 뽑기로 했는데 정말 그 이후에 정말 나를 뽑아 주십시오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추천을 네. 하게끔 하다 보니 그 모습이 더 아름다웠어요. 그렇죠. 예. 네. 누구든지 그냥 자기 모습을 한 번쯤 맞아. 더 더듬어 보게 네. 되는 이런 계기가 그렇죠. 되었던 것 같아요. 아우 정말 예. 다방면으로 굉장히 알찬 아이디어들도 네. 내시고 하셨는데 37년의 경찰 생활을 뭐 한마디로 정리를 할 수는 없지만 네. 경찰은 네. 나에게 무엇인가?
저는 영원한 경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 37년이라는 세월이 적은 세월은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24살부터 60세까지 37년간을 오로지 경찰인으로만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그것을 버릴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제 명함 앞에는 노르디 워킹 지도사 교육원이 되어 있지만 뒤에는 아직도 제 경찰복 제복을 입으세요. 입은 제 모습을 버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왜 담고 버리십니까? 있습니다. 그게 사람 네. 자체이신데 그런 것 같아요. 영원한 네. 예, 경찰이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 책을 준비하신 이유도 인생 제2막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셨고요. 인상적인 건 버킷리스트. 네. 네, 10가지. 네. 그 중에 뭐 이제 건강도 있고 뭐 자격증도 있고 뭐 그래서 거의는 다 이루셨겠지만 그 중에 제일 마지막 남편보다 좀 더 오래 살기. 네. 사실 저희 어머니가 60세 때 제 나이 때 저희 집에 오셔서 21년간을 살다가 세상을 떠나셨는데 제 남편이 저희 어머니 장모님을 정말 지극정성으로 21년간을 모셨어요. 정말 남편에게 감사하고 이 감사함을 어떻게 갚아야 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래 내가 없는 세상에 홀로 남겨두는 것보다 그래서 내가 건강해서 남편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내가 스스로 건강을 다지기 위해서 남편보다 오래 살기라고 하는 마지막 버킷리스트를 정해서 정말 숭고한 네. 의미가 있네요. 지금도 남편을 위한 건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 남편분께서는 여보 내가 항상 자기보다 조금 먼저 갈게. 아니요, 우리 남편도 이제 따라해요. 예, 우리 남편이 나도 예, 당신에게 그렇죠. 그런 사랑을 좀 보여주고 싶어. 네. 아유 두 분 정말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 120세 네. 시대를 이제 살 텐데 네. 제2의 인생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3인생, 4인생이 남아 있어요. 예. 그럼 버킷리스트에도 추가될 게 있지 않을까요?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게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아가게 되면은 암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제 뭐 다 극복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직립보행하는 이제 인간이기에 그 체중이 모두 아래로만 이제 하중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척추나 무릎이나 이제 족저 근막 같은 것이 맞아요. 이제 나이가 네. 40대, 디스크에 50대가 되면 이제 점점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 제가 이제 노르디 워킹이라고 하는 이제 사족 보행을 하는 거예요, 동물들처럼. 그래서 그 노르디 워킹을 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한 2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아직은 우리나라에 노르디 워킹을 제대로 가리키는 데가 많지가 않기 그러게요. 때문에 좀 배울 곳이 생소하신 분들도 없어요.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41살 때 허리 디스크, 퇴행성 허리 디스크를 아주 심하게 앓았다가 의사의 그 수술 권유에도 불구하고 이제 운동으로 자연 치유로 해서 그러게요. 여기 이렇게 리스트에도 네. 수술 안 하고 척추 건강시키기. 예, 이렇게 자연 치유로 이렇게 극복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알았던 게 이제 노르디 워킹을 한 12년 동안 지금까지 계속 해오면서 정말 좋은 운동이다. 이 운동을 내가 퇴직할 때쯤에는 뭔가 만들어서 내가 제2의 삶을 살기 위한 것으로 이제 발판을 삼아야 되겠다 해서 12년 동안 제가 등산 다니고 하면서도 이 노르디 워킹으로 계속 워킹법을 연구를 해왔었어요. 그래서 퇴직 3년을 앞두고 이제 행정적으로 문체부에 민간 자격증을 줄 수 있는 그런 등록까지 하고 해서 퇴직과 동시에 한국 노르디 워킹 지도사 교육원이라고 하는 이제 지도사를 양성하는 교육원을 이제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제 충남에 가서 그 지도사 양성 교육을 시키고 왔는데 앞으로는 그 전문화된 이 노르디 워킹 지도사를 많이 양성을 해서 이 지도사들이 주민센터나 복지회관이나 여러 이 주민들이 많은 곳을 찾아다니면서 노르디 워킹을 가리킬 수 있는 그래서 대한민국이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제가 꿈입니다. 와, 그러고 보니까요. 자,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자산을 지켜주고, 그 다음에 노르딕은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고, 그 다음에 말랑말랑한 그 감성으로 신앙송과 피아노 연주는 또 국민들의 감성을 충만하게 해주고, 완전히 이건 뭐 전인적인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평생을 이렇게 나눠 오신 건데, 재능을 나눠 오신 건데, 재능 중에 신앙송. 와, 정말 저도 몇 번 현장에서 직접 낭송하시는 거를 뵀는데 그냥 뭐 어설프게 하시면 어떡하나 경찰 출신이신데 그랬는데
감동을 했어요. 저 국문과 출신인데 저렇게 시를 잘 이해하고 그거를 그 가슴으로 느끼고 낭송으로 표현한다? 굉장히 쉽지 않은 건데 특히나 또 2014년도에 네. 전국 낭송대회에서 은상까지 받으시고 네. 제대로 시 낭송가 인증서를 받으셨어요. 와, 대단하셔요. 근데 시낭송은 진짜 어떤 매력이 있는 건가요? 시낭송 이제 생활 스피치의 어떤 시작이라고 보면 돼요. 시만 낭송한다라고 하기보다도 시를 천천히 낭송하고 을품으로 해서 어떤 발음 교정이라든가 또는 뭐 버벅거리면서 말을 하는 거 또는 너무 말을 빠르게 하는 거 이런 거를 이제 다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스스로.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스피치 훈련을 시키면서 이제 신앙송을 하게 됐는데, 제가 경찰 생활할 때에도 참 많은 사람들을 이제 교육하는 또는 회의를 주재하는 이런 일을 하다 보니 교육을 시킬 기회도 많았고 또 해야 할 일들이 또 그런 분야에서도 일을 많이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신앙송을 통해서 스피치 훈련을 시키면 좋겠다고 해서 제 나름대로도 이제 공부를 많이 해서 그 전국 대회 나가서 또 한 보름 정도 연습을 해서 시 한 편을 보름 정도 연습을 해서 정말 뜻하지 않게 은상이라고 하는 그런 아니 받으실만 하셨어요. 뜻하지 않은 게 네. 아니라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그 촉촉한 감성, 그 다음에 어떤 시가 시 자체가 어떤 인생 철학을 같이 공유하는 문학 장르이기 때문에 시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낭송으로 표현하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정말 관심들이 많으세요. 건강에도 관심 많고 어떤 자기 취미 활동에도 관심이 많고 중년들이 이제 제2의 인생을 설계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럼 이 또래 중년들에게 정말 살아오시면서 그 많은 부캐들을 겪어오시면서 정말 이 말은 도움이 될 것 같다. 네. 한 두 가지만 좀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중년들은 이제 정말 고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고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좀 베푸는 데서부터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베푸는 삶과 또 은퇴 이후에, 물론 이제 제일 첫 번째로 건강해야 되겠죠. 그렇죠. 건강하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 예. 그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건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얼마만큼 내가 60 이전에 준비를 해왔는가에 따라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정해지는 것인데, 이제는 중년 이후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다들 그 말씀 하세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거 말고 새로운 것에 대한 새롭게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에너지가 되고 또 어떤 목표를 이루었을 때 어떤 삶의 활력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요. 성공이라는 게 얼만큼을 가졌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만큼 나눴는가를 가지고 판단을 한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준은, 저는 이제 우리 원장님 뵈면서 그 든 생각인데, 책 그릿이라는 책을 쓴 그 엔젤라 더크워스라는 작가가 그 얘기를 해요. 성공의 가장 주된 그 요인은 얼굴도, 그 다음에 뭐 건강도, 사회적 지능도 아니다. 바로 그 꿈과 목적을 향해서 오랫동안 달릴 수 있는 열정과 악착스러움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 꿈을 꼭 이룰 거야 라고 이렇게 지구력을 가지고 정말 마라톤 뛰듯이 자기 삶을 갖고 나가는 사람만이 그 그릿 정신에 부합한다는 거죠. 근데 제가 뵀을 때 딱 어울리세요. 몸의 근육, 마음의 근육을 엄청나게 단련하셔가지고 진짜 성공적인 삶을 살고 계시는데요. 나 자신에게 정말로 너 어땠어? 라고 마지막에 만약에 정말 120세, 150세까지 사시다가 넌 어떤 사람이었어? 라고 말해주고 싶으세요. 저 자신에게요. 네네. 열정을 가지고 참 열심히 잘 살아왔어. 예뻐.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네. 멋지십니다. 예쁘세요. 네, 아니 그만큼 저는 제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건강을 또 지키면서 건강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의 건강도 함께 걱정을 하고 지도하면서 살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아유, 오늘 진짜 너무 짧은 시간이지만 알찬 얘기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 열정과 에너지 계속 연마하셔서 더 많은 국민들에게 37년 동안 헌신해온 그 경찰로서의 역할도 중요했지만 앞으로 이제 마음의 근육, 그 다음에 몸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또 봉사하는 삶을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선물로요. 우리 원장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 낭독 직접 한 편 해드리겠습니다. 네, 마음의 평온을 기원하는 시 신석정 시인의 그 마음에는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사사로운 일로 정히 닦아온 마음에 얼룩진 그림자를 보내지 말라. 그 마음에는 한 그루 나무를 심어 꽃을 피게 할 일이요 한 마리 학으로 하여 노래를 부르게 할 일이다. 대숲에 자취 없이 바람이 쉬어가고 구름도 흔적 없이 하늘을 지나듯 그 마음에는 한 마리 작은 나비도 너그럽게 쉬어가게 하라. 마음의 평온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